또 뭐 1박 때 또 에피는 또 없나요? 사실은 뭐 그거 말고 진짜 짜잘한 실수들은 계속 뭐 했었던 것 같은데 실수 아니더라도 뭐 기억 남는 일 같은 거. 저는 1박 2일 촬영할 때 그런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겪을 때 뭐냐면 회의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1박 2일 때 회의를 되게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언제야? 초심 특집 막 이런 거 할 때 결국에 그게 회의를 하고 하다가 결국에 아침이 밝아서 촬영 날이 아침이 돼가지고 맞아요. 초심 특집을 가자 뭐 이런 것도 하고 되게 뭐야 되게 신기한 경험. 그러니까 그때 진짜 뜨겁게 일할 네. 때긴 한 거예요. 내일 촬영인데 이게 완벽하게 딱 원하는 그게 안 나오면 그걸 회의를 멈추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진짜 밤샘 하다가 진짜 뭐 1시간 전에 그래 이렇게 하자 맞아요. 하고 다다다다 흩어져서 준비해서 맞아요. 1시간 있다 촬영을 해요. 너무 그래서 되게 엄청 이게 PD 작가의 합도 있지만 카메라 팀 막 그런 그쵸. 스태프들 막 다 이게 합이 너무 운전해 주시는 분들까지 다 맞아요. 합이 맞는 저희가 팀이었던 이게 거예요. 사실은 대주님이 이 말씀 하시니까 나도 기억나는데 내 인생에서 정말 떼어놓을 수 없는 정말 뜨거웠던 시기였던 것 같고 맞아. 무엇보다 그 팀워크가 네. 그때 강찬희 감독님을 위시한 카메라 팀, 뭐 오디오 맞아. 팀, 뭐 조명 팀 다 너무 친하고 오죽하면 저 아까 노콤 빈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차 우리끼리 기사님들. 쓰는 말이에요. 그게 노콤이 노란 콤비예요. 그리고 빈콤이 빙그레 콤비예요. 빙그레 콤비. 근데 노콤 아니면 빈콤이 그때 당시에 1박 2일 시즌 1 때 연예인분들이 맨 뒷좌석에 타고 어딘가 가잖아요. 맞아. 그러면 우리 노콤 기사님이랑 빈콤 기사님이 맞아. 이게 촬영이기 때문에 뭐 기사님 우리 이쪽으로 잠깐 빠져서 잠깐 대기해 주세요. 뭐 부탁드릴 일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잘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 얼마 전에 지락실 국내 촬영을 하는데 국내 촬영하니까 이렇게 배차를 부르잖아요. 콤비가 한 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콤비에 딱 탔는데 1박 2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콤비에 노란색 콤비에 아니 그냥 콤비에. 네. 1박 2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요즘 1박 2일도 여기서 찍나 보다. 그래서 감회가 새로워서 이렇게 했는데 저 앞에 기사님 딱 앉아 계신 거예요. 누구 기사님. 얼마 전에요? 그때 우정이랑 내가 그걸 타고 있었어요.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때 토롱이 쫓아가려고 가만있어 왜 얘기도 해도 되나? 몰라. 토롱이 쫓아가려고 거기를 우정이랑 나랑 먼저 딱 탔는데 1박 나가나 보다 했는데 세상에 거기 노콩 기사님 딱 앉아 계신 거예요. 대박이다. 우정이가 울었잖아요. 10년도 더 됐잖아요. 네. 어머 기사님 하면서 만났는데 너무 늙으신 거야. 그때도 젊은 기사님. 네, 그때도 이미 60 맞아. 나이가 좀 넘으셨는데 있으셨어요. 저희는 아직도 하실 줄은 몰랐어요. 여기저기 1박 2일 스티커가 붙어있고 해서 봤더니 아유 우정 작가 이러면서 뭐 나 피디 이러면서 이제 이거 웬일이세요 TVN에 웬일이세요 하니까 나야 뭐 원래 이쪽은 잘 안 오는데 오늘 뭐 연락이 와서 누가 뭐 빵꾸가 났다 그랬나 그래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쨌든 시청자분들도 콤비 기사님 얼굴이 기억난다는 분이 있네요. 왜냐면 그분들이 처음에는 이런저런 기사님들이 하시다가 결국엔 저희랑 호흡 맞는 기사님하고 쭉 가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분들이 방송에 스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거고. 그래서 지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랬더니 아직도 1박 2일 콤비를 하시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래서 그것도 놀랐어요. 즉흥여행 할 때 그런 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배차 기사님, 밥차 사장님, 진행팀 다 즉흥여행이 그냥 그 사람들 따라가면서 출연자를 따라가면서 그냥 막 아무데나 가잖아요. 그쵸. 근데 진짜 멋진 거죠. 감독님 즉흥이에요? 앞에 뭐 할 것 같아요. 그럼 하고 강 감독님이 진짜 따다다다 가서 무슨 이미 얘기된 것도 없잖아요. 맞아. 근데 왠지 그렇게 할 것 같은 느낌으로 이미 촬영 맞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 밥차 사장님도 왠지 여기서 조용히 내가 밥을 깔아야 될 것 같을 때 밥을 깔아요. 그리고 뭐 그쵸. 다들 각자 할 여기서 일을 촬영할 너무 같은 여기 명확하게. 이제 출연자들 숙소, 뭐 스태프들 숙소도 따로 잡아야 되지 막 다. 그리고 그때는 매니저 코디들도 같이 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1박 때는. 그러면 매니저 코디님들도 이미 우리 스텝인 거예요. 지금 갑자기 왔는데 뭐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그분들이 확 뛰어나와요. 맞아. 그분들이 FD 역할을 해줘요. 맞아. 갑자기. 왜? 갑자기 왔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막 여기 가가지고 뭐 구해오고 뭐 없으면 뭐 맞아. 빌려오고 부탁해오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촬영하면서 우리끼리 힘도 들었지만 너무 뿌듯하고 즐거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진짜 낭만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일도 그렇게 못해요. 힘들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막 스텝들 걸고 막 단체 입수 걸고 막 맞아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맞아요. 일이었던 하면 것 안 같아요. 되는 거죠. 아, 우리 그리고 그 에피 있잖아요. 뭐요? 뭐요? 우리 뭐지? 얘기해도 되나? 청산도? 아니, 뭐죠? 우리 재벌 3세 에피 얘기해도 아! 되나? 어디라고만 얘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어디라고만 얘기하면 되는 거. 그럴 수 있죠. 아, 요거 좀 웃기는 얘기인데, 요거는 내가 얘기를. 네. 자, 그 1박 2일 같은 걸 하다 보면 가끔씩 대학생 인턴이 와요. 뭐 여름방학이나 이럴 때 대학생들이 이제 뭐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인턴이 들어오면 저희로서는 이게 귀찮은 존재인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때는 정식으로 인턴을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방송국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느 날 인턴이 한 명 들어온 거예요. 이 친구도 처음엔 좀 안 좋게 봤는데 열심히.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낙하산인데 진짜 잘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낙하산으로 왔기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드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성실히 하고 자기가 찾아서 하고 와, 정말 이렇게 인성도 좋고 열심히 하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조금씩 정을 주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해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대주가 막내였나? 막내 저 바로 막내였어요. 위였나? 뭐 그랬는데 이제 대주도 막내인데 밑에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대주 밑으로 붙여준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이 작가님을 보조해서 촬영 준비할 때 도움을 줘라 하니까 이제 대주가 처음으로 밑에 사람이 생기니까 엄청 갈군 거지. 갈구자. 이거 갈구자요. 이거 벌써 여러분 엔딩이 보이지 않아요? 이거? 갈구지 않았습니다. 갈구지 않았다고요? 많이 가르쳤죠. 많이 가르친 거야? 아니 도움이 돼야 되니까. 어떤 식으로 가르쳤습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건 왜 이렇게 했니? 정도 그냥 그냥 그 정도만 했어요. 진짜예요? 제가 그렇게 갈구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왜냐면 저는 계속 그때만 해도 저희는 또 그게 또 재밌는 거예요. 이제 막내 밑에 붙여줬는데 막내가 이제 또 아시잖아요. 막내가 꼰대 되면 한도 끝도 없이 또 막 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이게 막 물론 이제 재미도 좀 섞여 있지만 그렇죠. 또 그리고 저희가 그런 걸 많이 해요. 그 시뮬레이션, 게임 시뮬레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 그때만 해도 뭐 멤버들 뭐 릴레이로 여기 뭐 몇 바퀴 돌아서 몇 초 안에 들어오면 뭐 용돈을 주네 마네 이런 것들을 하면 이걸 우리가 스태프들이 실제로 해봐야 연예인들한테 3분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시뮬레이션을 누가 하겠어요? 결국은 그 기억이 계속 나는데 어디 밤중에 어디 휴게소야 새벽 3시인가 어디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서 그 친구가 계속 뺑뺑이로 돌았던 기억이 나. 다시 한번 뛰어봐 해서 게임 시뮬레이션 하더라고. 게임 시뮬레이션 한다고. 하여튼 그래서 맨날 그 친구가 하는 일이 그런 게임 시뮬레이션 그리고 또 하는 게 도시락 사오는 게 진짜 큰 일인 거예요. 왜냐면 스태프가 막 70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태프에 누군가 일하고 있으니까 도시락을 누군가 챙겨와야 되니까 이제 그 인턴 친구가 이제 도시락을 막 70인분을 막 챙겨와가지고 그걸 또 막 분배를 해요. 그럼 다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또 그 쓰레기를 또 다 돌아다니면서 막 치우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 친구가 이제 대주가 시켜서 하고 또 저희는 이제 그 친구가 일 잘하니까 이제 귀여워가지고 저희가 이제 맨날 장난치고 그래서 맨날 저희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 너 학교가 어디야? 그러니까 무슨 외국에 있는 대학을 좋은 대학을 다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서 이런 표현은 좀 너무 나 못난 사람 될 거. 우리가 맨날 야 너 부자냐? 진짜 없어 보이게 야 너 뭐 좋겠다? 너 뭐 잘 사냐? 맨날 그렇죠. 외국에 좋은 학교 다니니까 맨날 그리고 툭하면 이제 농담처럼 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나? 그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뭐 이런 걸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저희 아버지 작은 무역회사 하십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너무 착하니까 우리도 막 맨날 같이 다니면서 뭐 이렇게 맨날 장난치고 놀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 친구가 막 진짜 한 달 정도 있다가 인턴 기간이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나갔는데 어느 날 이제 누구 아시는 분이 와가지고 야 너네 팀에 혹시 누구 뭐 인턴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아니 뭐 누구 뭐 이런 애 있었어? 그랬더니
이름을 얘기했는데 그 이름이 아닌 거예요. 한 글자가 틀린 거예요. 예를 들어 김갑수면 김정수라고 있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팀이 얼마 전에 인턴 김갑수라고 있었는데 김정수는 아니야. 그랬더니 이렇게 생긴 애 아니야? 그러고 걔 맞아. 그랬더니 야 너 걔 누군지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데 그랬더니 이제 진짜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의 이제 아들인데 알고 보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1박 2일도 너무 좋아하고 이제 방송 일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이제 인턴으로 이제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굳이 자기 얘기를 이제 이 친구는 안 한 거죠. 맞아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맨날 장난처럼 이렇게 물어봐도 이제 웃어 넘기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대주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사색이 된 거예요. 왜냐면 대주가 한 달 내내 걔를 갈궜거든. 갈고 다녀. 제가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갈군 게 아니고 이제 막 그 영월에서 촬영할 때 힘들었어요. 막 이동하고 힘들어서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스태프들 다 잠깐만 쉬자. 근데 그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책을 이렇게 막 읽고 있어요. 야, 너 안 힘들어? 너 쉬어 임마. 너 쉬어. 지금 쉬어야 돼. 쉴 때는 쉬어야 돼. 라고 했던 기억이. 그건 좋은 기억이야. 너 굳이 여기서 좋은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게 그 친구한테 갈궈놓고 지금. 갈고 다녀. 갈고 다녀. 뭐 여기 큰일 나요 지금 나. 큰일 나요. 갈고 다녀. 갈군 게 아니고 그 에피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굳이 그 에피가 생각나. 저는 그 친구를 갈구지 않았어요. 저는 뭐 좀 근데 저는 그 친구한테 막 맨날 그런 막 못된 농담하고 그랬던 건 사실이에요.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완전 드라마 같은 얘기인데 이 드라마가 끝나지 않아요. 그러고 그 친구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 친구 그때 대학생이었어요. 아니 맞아요. 대학생인데 이게 정말 최근 일이에요. 2-3달 전에 정말 우연히 어디 행사를 갔다가 어느 중년의 아저씨가 양복을 입고 와서 저희한테 진짜 딱 와가지고 저한테 피디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하고 대주한테 가가지고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 누구입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맞아요. 진짜 맞아요. 딱 봐도 너 여기 웬일이야 그랬더니 근데 제가 너 여기 웬일이야 라고 해놨다가 너라고 해도 되나 이거 너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친구도 이제는 거의 40 다 됐을 거예요. 네, 30 맞아요. 후반 10년이 넘게 지났죠. 그쵸. 10년 넘었어요. 네, 10년 넘었고 지금 뭐 굳이 얘기하자면 이미 거의 그쵸. 이미 뭐 자리를 잡았어요. 부사장인가 하여튼 굉장히 높으신 높은 분이에요. 높은 그게 네. 이미 돼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와가지고 사실 저는 조금 멋있더라고요. 네. 뭐 저 누굽니다 하는데 뭐 저도 모르게 이 친구한테 반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야 뭐 밥은 먹었냐 그쵸, 맨날 그쵸. 이러던 거 있으니까 야 내가 너한테 말을 놔도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도 모르게 너무 오랜만이야 방광 그랬더니 뭐 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전혀 그렇게 그러실 필요 없다고 자기도 사실 몇 번이나 연락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없어서 그쵸. 안 됐는데 아까 저기서 보니까 계시길래 뭐 인사드렸다 하면서 이제 대주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이번에 진짜 명함을 줬어요. 진짜 명함을 대주랑 저한테 주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가셨어요. 네. 그 친구한테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너 졸업하고 뭐 할 건데? 꿈이 뭐야? 그리고 우리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너 뭐가 되려고 이런 나중에 졸업하고 연락해 밥 사줄게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사실은 뭐 그 친구를 혼낸 적은 없고 이런 얘기들 맞아 이런 얘기 생각나니까 우리가 맨날 이러고 놀았어요. 이런 너희 것들 자식아 생각나니까. 너 과가 어디라고? 너 거기 나오면 너 취직도 못해. 우리가 맨날 이제 막 그렇게 막 맨날 그러고 놀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꿈이 뭐냐고 너무 웃겼는데. 네. 이제 김대주의 TVN 시절. 네네. 네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TVN으로 저보다 먼저 들어오셨나요? 네네. 저 이우정 선배랑 우정 선배랑 이명환 PD님이랑 네네. 뭐 먼저 넘어왔죠. 근데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제가 1박이 끝나고 제가 아직 뭘 하고 있었나 그랬어요. 인간의 조건인가 뭘 하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뭐 여기가 이제 먼저 넘어가고 제가 한 1년인가? 1년인가 있다가 이제 저는 맞아요. TVN에 좀 뒤늦게 조인을 하고
명한이 형, 뭐 원호, 맞아요. 신피디 뭐 와서 우정이, 네. 뭐 김대주 작가 네. 이렇게 먼저 이제 네. 갔죠. 와서 그때 처음 했던 프로그램이 이제 저희 그때 막 모토가 그런 거였어요. 피디님이랑 우정 선배랑 다 같이 막 회의하면서 여기는 케이블이다. 지금 KBS의 1박 2일은 잊어라. 케이블스럽게 한번 해보자. TVN스럽게 해보자. 그때만 해도 이제 정말 시청률도 안 나오고 네, 맞아요. TVN이 그때 사실 1% 나오면 진짜 잘 나오고 네, 이런 1% 나오면 거였어요. 대박이라고 할 네. 때였죠. 예. 그래서 그때 처음 같이 그렇게 기획했던 게 이제 더 로맨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연애 버라이어티인데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TV에는 초창기 13년 전, 12년 전쯤에 더 로맨틱이라고 그게 이제 이명한 PD님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네. 현업에서 그쵸. 그 일반인 분들 소개팅 지금으로 네. 치면 지금 요즘 많이 하는 그런 그런 카테고리 한승연애나 뭐 이런 네, 느낌처럼 그런 카테고리죠. 뭐지 일반인들 일반 직업을 가진 맞아요. 실제 일반인 분들이 한 나온 거죠. 뭐 3-4명씩 남녀 3-4명이랑 같이 해외에 가서 거기서 이제 로맨틱한 여행을 하면서 서로 짝이 이루어지는 그 네네. 뭐냐 인연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더 로맨틱이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했었죠. 그렇고 그러면 로맨틱 끝나고 새얼간이라고요. 뭐 이것도 레전드 프로죠. 이것도 매니아들이 있는 프로입니다. 세월간이. 그 지나고 났더니 매니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대결을 하는 거죠. 네, 라이브로. 수근 형, 수근 씨랑 지원이 형, 종민이 지원인가? 종민이 형, 예. 그리고 나중에 현무 형이 들어왔었고 네네네. 실시간 그 라이브였어요. 맞아요. 네. 라이브 생방으로 예능, 한 거죠. 예, 라이브 예능이어가지고 막 실시간 대결하고 막 달리기 하고 막 그런 거 했었어요. 짜장면 집에 가서 달려 먹고 오는 게 빠르냐? 내가 끓여 먹는 게 빠르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명동에 가서 뭐 먹고 오기 막 이런 것들을 막 했었죠.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B급 정서의 그런 네. 라이브 예능 그런 걸 했었죠. 예. 맞아요. 그때 약간 홈쇼핑처럼 계속 생방으로 예. 그거를 막 상품 쏘고 막 치킨 계속 진짜로 요즘이랑 비슷한 시스템이에요. 막 댓글 보면서 댓글 맞아요. 다 어떻게 봐가면서 보면 유튜브 방송 같은 거를 네, 그런 느낌으로 거기서, 하고 싶어가지고 네,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어떤 프로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사실 세월간 일을 하다가 우정 선배가 대주야 너 드라마 한번 안 해볼래? 라고 해서 응답하라 1988 뭔 소리야? 아니야 1998 응답하라 1994 죄송합니다. 야, 너 뭘 한 거야 거기서? 응답하라 1994를 했습니다. 응사? 연석이랑 호준이랑 이렇게 나오는 거기서 어떤 뭐 에피가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이우정 작가도 드라마를 처음 응칠이란 걸 끝내고 나서 두 번째 드라마. 두 번째 한 거구나. 네. 우정이 처음이 아니었네. 그때 이제 우정 선배가 드라마 응칠을 너무 잘 끝내고 두 번째 시즌을 할 때 작가들을 조금 더 이제 해가지고 보충해가지고 보조 작가로 들어가서 같이 대본도 같이 쓰고 에피소드도 같이 나누고 뭐 하면서 네네네. 드라마 작업을 했었죠. 한 시즌. 그렇게 하고 나서 우정 선배가 드라마 더 어떻게 더 하자라고 했는데 전 예능 할래요. 그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드라마 작업이라는 게 진짜 뭐가 힘들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드라마도 이렇게 뭐 공동으로 같이 작업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대본을 혼자 이렇게 어쨌든 끝까지 작성을 했어야 됐거든요. 그 그때 한 해 돌아가면서 쓰면서 우정 선배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봐주고 막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쵸. 어렵죠. 에피소드도 네. 같이 하고 막 다 모든 걸 거의 네. 대부분 같이 하고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걸 완성해야 되는 게 혼자의 작업이라는 게 계속 너무 힘들죠. 밤새 막 쓰고 막 이런 게 그렇게 재주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거기 그 드라마에 누구나 아는 에피 중에 김대주의 아이디어로 들어간 이 부분 사실은 메인 작가가 거의 100% 다시 쓰거든요. 거의 그거를 흡수해서 다 다시 쓰는데 그래도 이 부분만큼은 내 손길이 내 공이 들어간 부분이다. 뭐 이런 에피나 장면이 있습니까? 글쎄요,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막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1회를 제가 썼는데 응사 1회를 네네네. 네, 담당이어서 쓰고 그 다음에 다시 전체 수정을 해주시고 막 다 해서 사실은 원래 모습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으나 안 봤어요? 네, 봤는데 항상 계속 여러 번 수정하거든요. 같이 진짜 여러 번 많이 같이 수정해요. 수정을 네. 하기 때문에 뭐 PD 작가들 모여서 다 맞아요. 같이 수정을 해서 진짜 지난한 작업.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불쌍해요. 드라마 쓸 때. 그래서 근데 이제 예능 같은 경우는 진짜 같이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 작업에 그런 게 더 크니까 예능을 하는 게 더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예능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드라마는 좀 롱텀으로 또 굉장히 이게 사람의 그 어떤 정신을 갉아 먹어요. 너무 큰 중압감 속에서 어떤 진짜 고행하듯이 진짜 뭐 무슨 먹깎는 노인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예능은 그래도 잘 되든 안 되든 옆에 동료들이 있고 이번 주 안 됐지만 다음 주에는 또 잘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드라마는 이제 너무 큰 자본이 투여되고 이게 실패하면 큰일 난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드라마에서 도망을 나오셔서 네네. 예, 다시 한 게 응답하라 끝나고 나와서 했던 게 꽃 시리즈였나? 꽃보다 청춘이었나? 삼시세끼였나? 아, 라오스 전에 하나가 있는데 그럼 삼시세끼인가? 뭐 삼시 같은 거 하고 이거 아,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라오스 갔다 오고 페루는 안 갔고요? 그때 왜 청춘은 저희가 두 팀으로 맞아요. 운영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라오스는 실제로는 못 따라갔어요. 거기는 신우정 PD가 메인으로 찍었고 맞아요. 저는 페루만 갔다 왔고, 라오스 처음 신유정 PD랑 라오스를 가서 촬영을 했죠. 하고 이제 뭐 삼시세끼 정선, 뭐 삼시세끼 어촌, 뭐 윤식당? 삼시세끼 윤식당, 그리고 뭐 서진이네, 뭐, 뭐 네. 뜻밖의 여정, 뭐 이런 것들, 스페인 하수,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얘기, 너 윤식당 길리에 그럼요. 그게 식당 첫 번째. 무너질 때 있었어요? 제가 그때 우리 식당 무너진 얘기는 해도 돼. 다 모두 알고 계세요. 방송 이미 다 나왔고, 나왔으니까. 네네. 진짜 무력함을 느꼈죠. 그때 진짜. 그때 얘기를 좀 해봐 주세요. 이미 좀 이제 끝났으니까. 뭐 사실 그때 이제 그 해변 정비 사업이 있다라고는 했는데 그 시기가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너무 달라가지고 갑자기 이제 그 한 달 넘게 그 식당을 예쁘게 꾸몄잖아요. 그쵸.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저희가 인도네시아의 길리라는 섬에 이제 답사를 갖고 좋은 식당을 하나 이제 여기로 합시다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이제 해안가에 있는 식당들을, 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왜 계곡 옆에 닭백숙집 맞아요. 여기다 하면 하지 맙시다 하고 한 칸씩 뒤로 그쵸, 옮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해안가에 너무 붙어있는 식당들은 이제 그거를 정리하고 뒤로 옮기는 사업을 그 인도네시아에서도 하고 있었던 맞아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필요한 일이죠. 필요한 일이었는데. 막 섭외하고 막 현지에 알아봤을 때는 그 사업을 하는데 그게 우리 촬영이 모두 끝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아마 정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공사를 잘 마쳤어요. 너무 예쁘게 잘 됐고 출연자들이 오고 이제 가게를 보고 다 만족스럽게 그쵸. 또 예쁘다 잘했네 하고 돌아가서 식당을 정식 오픈하기 전에 정식 오픈 하루 했다. 정식 오픈 첫날 하고 둘째 날 넘어가는 아침에 무너져 내렸죠. 나 그때 있었어. 그쵸, 그렇게 그쵸. 극적으로 나를 설명 안 해도 돼. 뭐냐면 구독자님들께 설명을 하라고. 그 소문을 듣고 저희가 밤새 그 가게를 막 지키고 막 그랬어요. 아마. 그렇죠. 자, 그러면 살을 끼워 넣어주세요. 제 네네네. 기억을 네네. 이해해. 그게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식당 정비 사업과 관계 없는 시기니까 상관없다 해서 드디어 촬영을 왔는데 게다가 한 달 동안 거기를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 식당을. 그래서 너무 이쁘게 막 이렇게 꾸며놓고 카메라도 다 설치해 놓고 드디어 이제 메인 본진 서진이 형이랑 여정쌤이랑 다 이제 카메라 팀을 다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촬영을 하루인가 이틀을 했어요. 네, 이틀 촬영했어요. 네. 이틀. 근데 딱 들어왔는데 보니까 저쪽 식당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차례. 우리 가게 쪽을. 한강으로 치면 지금 여기 잠실지구부터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식당은 반포에 있어. 근데 하나씩 무너지면서 일로 하고 일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이제 그 길리섬 이장님이랑 경찰서랑 막 거기 막 찾아가서 뭐 얘기를 했죠. 이거 여러분이 약속한 거랑 다르지 않냐. 여기 뭐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돈도 다 내고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왔는데, 그분들도 지금 생각해보면 난감했을 것 같은 게, 그분들이 일부러 뭐 거짓말 하려고 했거나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사실 거기도 그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그 식당 정비 사업은 연방정부, 그러니까 더 큰 나라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랑 커뮤니케이션 하던 지방의 경찰이나 그 이장님이나 지방관공서도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기는 했던 거죠. 막을 수 없는 진짜. 게다가 무서웠던 게 내려온 이분들은 군복을 입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요. 너무 약간 무서워요. 총 같은 것도 좀 들고 있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저 잠실에서부터 식당을 부시고 오는데 정말 무서운 게 순식간에 부서지고 흔적도 안 남아요. 반나절 만에 집 하나가 사라져요. 잘 치워요. 진짜 잘 치워요. 진짜 금방 금방 멀쩡한 2층 건물이 하면 없어져요. 그냥 이게 파괴되어 있는 거. 그게 쿵쿵쿵쿵 하면서 오는데 진짜 저희가 첫날 영업을 찍었는데 정말 코앞까지 온 거예요. 한 2개 앞까지 왔어요. 진짜 이건 누가 봐도 내일 되면 우리께 부서질 각인데 저희가 그때 막 항의도 하고 빌어도 맞아요. 보고 다 했어. 왜냐면 이거 이미 왔는데 지금 열흘 안에 못 찍으면 이게 큰일이 나니까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이제 막 안 된다 하다가 이제 극적으로 그날 밤에 타결이 된 게 알았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니네 식당만 그럼 일단 건너뛰고 이제 반포인데 잠실에서 쭉 왔어요. 쭉 와서 반포 다 왔는데 알았어. 반포 살짝 건너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여의도까지 쭉 올라가겠다. 니네는 일단 열흘 동안은 해라. 열흘 끝나면 그때 와서 부수겠다. 말이 되잖아요. 왜냐면 열흘만 기다려주면 되는데. 그쵸. 부수고 극적 타결을 한 거예요. 알겠다. 일단 니네 것만 건너뛰고 가겠다. 했는데 우리도 눈치가 있잖아요. 딱 보니까 이게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야. 이 뭔가 말만 이러는 것 같고 우리가 하도 막 부탁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네시아 분들도 고용하고 우리 스태프들도 가고 해서 24시간 경비를 쓴 거예요. 거기를 이제 마치 요즘 철거반 들이댔을 때 경비 쓰듯이. 제가 그때 거기 새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반이었어요. 그럼 김대우 작가 있을 때 덮친 거예요? 네, 그분들이 오는 걸 보고 제가 카톡을 보냈죠. 오고 있습니다. 늦은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난 그 얘기는 몰라. 얘기해봐. 뭐냐면 새벽에 이제 해가 떴어요. 이게 이제 시간을 정해서 교대를 한 거죠? 네. 아마 제가 새벽에 지키는 조는 아니었는데 제가 불안해서 먼저 갔었던 것 같은데 아침이 밝아오니까 저쪽에서 까만 사람들이 군복 입은 진짜 까맣게 보여요. 막 근데 진짜 무서워요, 여러분. 저벅저벅 오는데 진짜 카톡을 보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끝난 것 같습니다. 늦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진짜 거기서 내가 대자로 누워도 뭐 이 사람들 앞에 막 해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괜히 여기서 내가 막 하면 역효과만 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급한 연락하고 다 달려왔잖아요. 스태프들이 다 달려왔는데 그때 뭐 나피님도 막 항의를 하고 막 다 항의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해준 건 딱 그거잖아요. 자, 우리가 시간을 5분? 10분인가 5분 줄 테니까 카메라 다 떼라. 안 그러면 다 그냥 없애버리겠다. 그쵸. 나는 이때 감정이 지금도 생각이 나.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그분들에 대한 악감정은 이제는 없어요. 왜냐면 그분들도 정부의 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온 거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거대한 미스커뮤니케이션 같은 게 일어난 거고, 해외 촬영이 사실 있을 수 있는 변수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이해합니다. 지금은 다 이해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촬영 게다가 윤식당 1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촬영이 이게 될지 안 될지 어쩔지 모르는 상태 조마조마 준비를 해서 엄청 큰 자본을 들여서 연예인을 섭외해서 거기까지 갔는데 첫날 이게 부수겠다고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기억나는데 거기 그 식당이랑 저희 숙소 이렇게 같이 자던 숙소가 있는데 그 길리섬은 차를 안 타고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가야 되는데 이제 대주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지금 여기 큰일 났다고 빨리 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간 거죠. 자전거를 타고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진짜 막 자전거를 타고 막 갔는데 부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이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한 30명 군복 입은 사람 한 30명이 진짜 뭐 햄머 같은 걸 들고 막 이미 부수고 있고 여기저기서 막 악다구니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PD 작가들이랑 막 왜냐면 그들도 우리도 이제 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거기 있는 이제 어린 PD 작가들도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것도 손대지 마! 막 이러면서 다들 막 울면서 애들이 얼마나 이 한 달 동안 이걸 만들었는데 이게 막 앞에서 막 부서져 나가니까 애들이 다 막 누군가는 울고 있고 누군가는 막 군인이랑 멱살을 잡고 있고 막 싸우고 있고 막 멱살까지는 아닌데 내가 기억나는 게 멱살은 아닌데 내가 진짜 기억나는 게 저랑 그때 공동 연출이 이진주 PD였어요. 여러분 이진주 PD가 저랑 같이 이제 윤식당하고 환승연애하고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로 갔는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나. 거기 들어 누웠던 게 기억나. 아 진짜
진짜 거기 이제 바닥을 거의 한 반을 부순 거예요. 맞아. 근데 정말 진주가 얼마나 이게 우라통이 터지고 서글펐으면 그 조만한 진주가 이 친구가 거기에 들어 누웠어요. 진짜 이게 우리가 왜 철거 같은 거 하는 영화 보면 나오는 스토리가 그게 연기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맞아. 누군가는 싸우고 있고 누군가는 울고 수 있는 게 누군가는 없으니까. 진짜 무기력해져요. 그 군복 입은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저도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어린 PD들이 막 울고 있고 막 이러니까 제가 진짜 카메라로 이 사람이 중대장이면 이걸 계속 찍었어요. 증거를 남기겠다. 내가 어떻게 했냐면 I saw you. I'll sue you, I'll sue you 이러면서 영어로. 계속 영어로 계속 쓰는 거예요. 카메라로. 우린 총이 없으니까 I'll sue you 막 욕을 섞어가면서 내가 막 했더니 이 사람도 약간 불편하죠. 카메라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 치우고 막 이러면서 이 사람도 되게 곤란하죠. 왜냐면 외국인이 와서 막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사람이 흥분하니까 영어가 술술 나와. 너무 놀랐어요. 영어로 항의를 하는데 너무 영어로 또박또박 항의를 너무 정확하게 내가 잘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영어를 가장 잘했어요 그때. 내가 널 고소하겠다. 지금 찍고 있는 거 보이지? 그리고 그거 알죠, 여러분? 너 이름이 뭐야? 그거 있잖아요. 너 이름 뭐야? 그래, 나 네 이름 찍었어. 그래. 나 I know you, I know you, I'll sue you, I'll charge you all this budget to you. I have a big lawyer. 이거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도 뭐 약간 살짝 쫀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이 와서 이러니까 저한테 막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막 이거 제작비가 얼마냐부터 막 나와서 하니까 이 친구도 약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미 그때는 이제 이게 한 절반이 그쵸. 이제 그래서 이미 날아가 버린 상황이어가지고 이제 대주 말대로 그 카메라만 간신히 떼고. 그래서 카메라, 거치 카메라 요즘 많이 예능에서 많이 하잖아요. 거치 카메라 떼는데 이 잡힌 화면에 다들 울고 있어요. 진짜 그게 너무 슬퍼요. 떼고 있는 이 화면에 잡힌 얼굴이 다 울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웠던 게 뭐냐면, 나핌 저기서 막 고소한다고 영어로 막 하고 있지, 이진주 PD 막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진짜 펑펑 울기만 했거든요. 그냥 계속 우는데 그 와중에 카메라 감독님이 다가와서 안아주셨어요. 와, 근데 그 뜨거운 순간이야, 진짜. 왜냐면 그때 모두가 이걸 어쩌지? 우리가 만들어온 이걸 위해서 몇 개월을 달려왔는데 이게 막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너무 신기한 건, 모든 감독님은 카메라 떼고 장비 정리하는데 헨리켄 감독님은 헨리를 띄웠어. 그 장면을 찍었어. 이거 나중에 고소할 때 쓰려고. 그리고 그걸 방송에도 썼어. 와, 그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데 그 순간에 헨리를 띄워서 이걸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이분도 되게 그리고 대단하고. 내가 감독님들한테도 막 한두 번 막 찍어주시고 하셨어요. 근데 그 덕분에 또 장소를 옮겨서 더 잘 된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네, 어쨌든 그렇게 막 항의하고 하니까 이분들도 무너뜨리긴 했는데 이제 좀 미안하긴 한 거예요. 자기들도 명령을 받은 일이니까 하긴 하지만 우리 사정도 이제 알겠고, 그러니까 그 군인분이랑 또 이장분이랑 경찰이랑 또 저희랑 또 만난 거예요.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다른데 뭐 섭외하는데도 도와주고. 이거 뭐 책임져라 이제 했더니 그분들이 우리가 책임지고 그럼 하루 만에 다른 곳을 해변에 있는 다른 가게를 하나 구해주겠다 해서 그분들이 여러분이 하시는 윤식당 길리편에 나온 그 가게를 우리가 이 집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좀 도움을 줬죠. 그쵸. 그분들이 이제 털어준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설득을 해서 얘네 급하게 이거 해야 돼. 한 거고, 그쵸. 그 한 달 걸려서 세팅을 했잖아요. 우리 미술 감독님이. 그 미술 감독님도 진짜 옆에서 망연자실을 울고 있었거든요. 자기의 한 달 동안의 작품이 앞에서 잿더미가 밤새가면서 됐는데. 했는데. 그러고 울고 다 그날 눈물 닦고 그날 밤부터 새로운 가게 가서 세팅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하루 만에. 미술 감독님 다시 여기서 프린트 칠을 하고 있고 카메라 감독님 다시 카메라 달고 있고 그 다음날 장사를 다시 했어요. 촬영을 시작을 했어요. 장사를. 진짜. 근데 그 와중에 그거 기억나세요? 그거 하루 우리가 세팅하는 시간 때문에 하루를 쉬어야 됐잖아요, 장사를. 그쵸. 촬영을 접겠다. 그래서 연예인들한테도 하루 쉬어야 미안한데 돼. 이거 세팅해야 되니까 좀 쉬어야 돼. 다 라고 걱정하고 하면. 막 괜찮은 거야 막 다 걱정해. 서진이 형, 야 그러면 물놀이 해도 돼? 진짜 스노클링 하러 나갔잖아요. 그게 이제 이서진의 매력이죠. 그래서 내가 그 뒤에도 그 얘기를 몇 번 물어봤어요. 아니 형은 씨 인간도 아니라고 내가 지금 앞에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우리 다 진주 울고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형은 사람도 아니라고 내가 막 그랬더니 야 그럼 이미 무너진 걸 어떻게
그러니까 근데 지나고 나니까 사실 그게 고맙더라고요. 아니 그게 맞아요. 어. 왜냐면 그게 너무 지금 나중에 지나니까 고마운 게 믿어주고 흔들리지 않아준 거예요. 서준이 형. 맞아요. 왜냐면 만약에 거기 서준이 형이 같이 불안해하고 막 막 이러면 이야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막 이러면 우리도 너무 신경 쓰였을 것 같아. 근데 나 스노클링 하고 와도 돼? 그럼 내일부터 촬영하면 되겠네 하니까 약간 우리도 그래 별거 아니야. 우리 약간 맞아. 그런 생각이 딱 나긴 나더라고. 지나고 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근데 나중에 이거 어떤 마음으로 그랬어? 내가 몇 번 물어봤거든. 네. 그랬더니 진짜 이런 의도도 저런 의도도 없었어. 그냥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스노클링을 한다. 그냥 그 정도였긴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첫 방송, 자, 스텝입니다. 1탄 김대주 작가와 함께 듣는 방송가의 뒷얘기 및 인간 김대주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어봤고요. 자, 다음에 언젠가는 선혜 작가와 함께 3자 방송으로, 3자 대면으로 한번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고. 네네네.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를 서서히 사라지기? 방송 중단. 정말로 방송을 중단하시겠습니까? 예. 네, 안녕히 계세요.